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잡계 투자혁명 4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44번과 45번, 두 번, 2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1편부터 43번까지 이 강의를 종합적으로 응용해서 그동안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또 HTS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실제 어떻게 시장과 대응하면서 우리가 배운 이론을 현실화시키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2시간 동안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때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현재 시장에 응용해서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사이트 오셔갖고 수익을 말하다 사이트 와서 여러분들 복잡계 투자혁명 1편부터 43편까지 녹화되어 있는 거를 한번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보는 시각이 제가 장단컨대 10년의 내공을 쌓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노력을 여러분들 1편부터 45편까지만 습득하시면 제가 장단컨대 10년의 내공이 여러분들한테 쌓인다, 이렇게 장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우리가 처음 강의할 때 시작했을 때 제가 어떤 전략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어떤 또 투자 시각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흐름을 보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학습 스터디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시장 분석을 한번 이끌어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제가 컴투스나 게임볼, 그때 막 애니팡 인기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게임 관련주, 모바일 게임주들의 시장의 인기도가 아주 그냥 천정부지 하늘을 치솟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철 타면 다 누구나 다 애니팡하고, 그러면서 주가도 게임이나 컴투스가 아주 급등해서 바닥에서 3배 이상 급등하는 그런 코스에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컴투스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략을 세워드렸어요?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이 구도를 한번 보시죠. 보름달 종목을 피하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어느 단가 이상에서는 매매하지 마. 그 원칙의 기준잣대를 여러분들한테 설정해 드립니다. 제가 3개월에서 5개월 코스는 바닥 대비 더블 이상 단기간에 급속도로 급등한 종목들, 이런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수익이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 속도가. 근데 주가가 기대치에서 먼저 가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실적의 속도가 뒷받침 안 해주면 다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새 현대차가 요번에 한번 시장에서 현대차가 17만 6천 원에서 25만 원까지 급등했는데 25만 원대에서는 주가 탄력성이 저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 이미 주가가 시가상위 종목이 바닥에서 50%나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 4분기에 영업이익이 주가 상승률의 반 정도인 25% 정도의 신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다시 또 재상승의 여력이 나오지. 만약에 영업이익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 한 10에서 15%밖에 안 된다. 그런데 주가는 50% 갔다. 그러면 주가 이격 조정이 급격하게 나온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름달 종목의 기준을 시가상위 종목은 시가상위 종목대로, 옐로우칩은 옐로우칩대로, 세력주는 세력주대로 응용해서, 그 다음에 인덱스 대비 보름달 종목의 기준은 뭔데요 할 때 5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요번에 6월 26일 날 저점이 종합주가지수가 1770입니다. 지금 오늘 1908, 90까지 시도했는데, 그러면 인덱스가 11% 올랐습니다. 그 같은 구간에 50%에서 100% 더블 이상 간 종목들, 그 종목들은 인덱스 대비 5배 이상 올라갔죠. 그게 보름달 종목입니다. 그거를 왜 지금 사십니까? 그거는 오히려 추석 전에 매도라고 하십시오라는 전략. 그리고 이제 3개월에서 5개월 코스에서는 이제 옐로우칩이나 중소형주들은 제가 더블 이상 간 종목은 옆에도 가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5개월에서 8개월은 따더블 간 거, 13개월은 300%까지
급등한 것들,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마치 자연현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패턴과 또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연달, 금음달, 초생달, 그 다음에 또 상현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기가 나오죠. 한 달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어떤 종목은 3개월에서 5개월 주기로, 어떤 거는 뭐 8개월 주기로, 어떤 거는 1년 이상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이 됩니다. 그 패턴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패턴이다라고 할 때 이 그림을 잘 봐주기 바랍니다. 가을은 뭐예요? 여러분, 가을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죠. 그런데 그 화려한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급락하는 패턴을 가을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을에서 굉장히 많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겨울은 못 가요. 거래량도 침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1선 밑에 있고, 5일선, 11선, 21선, 120일 다 역배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역배열의 수렴 단계를 겨울의 패턴이라고 봅니다. 봄은 못 가요. 5일선, 11선, 21선이 수렴되면서 121선 위로 올라오는, 저걸 뭐 달로 보면 초생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봄의 패턴, 그리고 나서 여름 1단계, 2단계, 3단계, 여름의 3단계 극점에서 가을로 가면서 급락파동, 이러한 상승 패턴의 주기를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처음 시간에 공부했던 패턴이에요.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흐름에서 체크해 드립니다. 이 데이터가 뭐냐면 파트론입니다. 이 주가 흐름 보시면 파트론의 주가인데, 제가 3월달, 4월달에 이 파트론 주가, 이때 보시면 자화전자, 모베이스, 파트론, 이런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IT 핸드폰 부품주들, 대형주는 못 간다, 뭐 아베노믹스 하면서 엔화 약세가 되고 막 이럴 때 현대차가 23, 4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급락하는 동안에 시장은 IT 핸드폰 부품주의 중소형주장만 됩니다 하고, 그때 코스닥 종목, 스몰캡 종목 완전히 지금하고 반대되는 현상이죠. 여러분들 4, 5개월 전 한번 타임마트 과거로 돌아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막 대형주가 난리치고,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은 아주 급락해갖고 아주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종목들이 4개월, 5개월 전에는 보름달 종목이었어요. 아주 그냥 그 종목만 살라고 그냥 난리치는 그러한 시장 패턴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럴 때 파트론도 보세요. D-3개월, 5개월, 그 다음에 최소한 여러분들 제가 그 52주 최고가 최저가 보듯이 한 1년 안에, 여러분 보시면 1년 전에 이 주가 보시면 한 8,000원에서 만원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 주가가 26,000원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8, 9,000원짜리가 26,000원까지 갔으면 100% 이상이 아니라 한 160% 정도 올랐거든요. 여기서 왜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주가가 이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심지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대주 입장에서는 유무상증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자기네가 블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못 팔아먹는 주식을 팔아먹고 싶어 해요. 그럴 때 희석화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유무상증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유예수기간 못 팔아먹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팔아먹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만큼 벌써 대출을, 그 담보로 대출 받아갖고 다른 또 조건을 유지하면서 마치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까지 여러 가지 합성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가의 그 위치를 갖고서 판단할 때 이 선에선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걸 철저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트론의 주가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금음달 패턴, 아니면 겨울이나 봄의 패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이제 계속 떨어지면 100일선 밑에서 5일선, 11선, 21선 수렴하고 고점 대비 거의 38%나 반토막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면 이제 시장이 다시 재편되면서 뭔가 매수의 상황, 그리고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이런 패턴이 형성되면서 시장에 다시 주기가 바뀌는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름달 종목 피하시고요. 오히려 겨울의 패턴이나 금음달 패턴을 지금 찾으세요.
오히려 지금 파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IT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4, 5월 달에 자동차 주식이 그랬어요. 기아차, 현대차가 겨울의 패턴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전에는 건설주 GS건설 25,000원짜리가 지금 4만원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패턴별로 최악의 경우 뭐 적자가 났고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라는 상황에서 거래량 격감하면서 역배열의 장기적 하락이 뭉치는 구간, 이런 수렴 패턴을 보이는 구간을 여러분들 종목 패턴으로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사서 여름의 단계까지 올 동안 시간의 내공으로 조절하면서 50%는 시간여행 가시고 50%는 단기 급등에 따라서 파도 타기 매매하시면서 조절하는 그러한 전법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가 우리 시스템사고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보름달을 피하고 금음달이나 초생달 패턴을 찾아내자, 이런 개념으로 전략화시켜서 대응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플렉스컴 종목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그 다음에 금음달, 초생달, 보름달, 다시 금음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플렉스컴도 하나의 패턴의 예시인데 요 종목들 보시면 8,000원대 122선 밑에서 고점 대비 역배열에다가 수렴 과정 거치면서 122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만원짜리가 24,000원까지 급등하면서 이제 50일 이격이 50% 넘어가고 저점 대비해서 더블 이상 가고, 그런데 이게 보세요. 탄력성이 어느 시점부터는 고점 되면서 이렇게 한계 탄력성이 시간이 가면서 둔화되면서 이 120일 동안 떨어진 이격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축소되는 동안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죠. 이게 여름의 3단계 징후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어느 날 갑자기 수렴되다가 120선 깨면서 가을의 패턴 같이 퉁 빠지면서 급락하는,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상승한 거에 반 정도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이때 뭘 볼 수 있냐면 주가가 8,000원 만원짜리가 24,000원 갈 동안, 주가가 더블 갈 동안 분기 실적의 변화가 이것에 맞아, 그러니까 더블 갈 동안 영업이익이 반이라도 늘었나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늘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120일선 역배열에서 더 이상 안 빠지면서 이제 5일선, 12선, 20일, 61선이 뭉쳐요. 그리고 요새 IT 핸드폰 부품주들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4, 5월 달에 그렇게 추천하고 그냥 그 종목만 사라 그러고 거기에 장밋빛 얘기만 하다가 요새는 그런 쪽 얘기를 안 해요. 이게 하나의 징후입니다. 이제 이런 게 3개월에서 5개월 후에는 시장을 또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가져야죠?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OLED 쪽,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 대비, 여러분들 삼성전자 우리가 방송 때 120일만 해서 쌍바닥 찍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7, 14, 20일 잣대로 해갖고 7%가 130만원, 14%가 138만원, 21%가 145만원인데 요새 138만원까지 왔습니다. 14%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3, 4분기 실적에서 여러분들 2, 4분기는 9조 5천억, 3, 4분기에 10조 5천억에서 11조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닝 서프라이즈 해갖고 거기에서 또 이제 찬바람 날 때 이쪽 섹터가 또 시장을 주도하는, 지금 마치 자동차가 간 다음에 자동차 부품지 한일유화가 바닥에서 더블 이상 갔듯이 이러한 게임이 부품주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금음달 패턴의 종목과 초생달 패턴의 종목을 찾아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 세우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 다시 말 돌아가서 우리가 컴투스를 작년도에 처음 방송할 때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시면 이 7만원대를 2012년도 10월 달에 7만 6천원까지 갔어요. 제가 7만원부터 여러분들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고, 연말 우리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이 7만원 선을 데드라인 잡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죠. 7만원을 깨면 이 종목은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7만원 선을 데드라인 잡고 이거 7만 유지하고 뭐 더 가려면 7만원을 깨면 안 되고, 이거 깨면 제가 심지어는 반토막 됩니다까지 얘기했어요. 7만원에 3만 5천원까지 빠지고, 저라면
A, B, C로 파동을 보면서 이 종목이 언제 올 때까지 E자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한번 첫 방송 우리가 1편에서 3편 방송 한번 다시 리바이벌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컴투스 7만원대 2만원까지 빠집니다라고 예고까지 해드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 7만원짜리 저렇게 주도하는 종목이 어떻게 2만원까지 빠지냐. 제가 그렇게 확신 있게 그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확신 있게 얘기해 드렸던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 때문이었냐면 이 기업의 분기 실적을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작년도 여러분들 이 분기 실적 데이터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2012년도 10월과 12월은 3, 4분기죠. 3, 4분기. 그럼 3, 4분기와 4, 4분기에 이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의 규모를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2013년도 12월 달 여기 예상치고 여기 분기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2012년도 9월 달 3, 4분기에 224억 매출에 순이익이 59억이에요. 그런데 4, 4분기에 매출을 보세요. 매출이 증가합니까? 주가는 바닥에서 거의 200% 이상 급등했는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55억이 36억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패턴 보세요. 그 이후의 패턴.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그 다음에 급격하게 줄죠. 이게 7만 6천원짜리가 3만 5천원까지 빠졌다가 대반등 좋다가 다시 2만원대를 보고 있는 이 추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의 추세가 분기별로 우하향으로 가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시장의 수급이나 테마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만원짜리 컴투스가 주가가 여러분들 2만원대짜리 주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분기 실적의 우하향. 이제는 이 종목이 이제 5일선, 11선, 61선이 뭉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거나 중국 게임 시장으로 가거나 뭔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나와야 돼요.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하나의 중심축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데 미리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현대차를 지금 미리 생각을 해본다. 여러분들 현대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이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아주 전체적으로 이제 25만원대에서 어떤 형태를 보여주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까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추세가 121선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1선. 121선이 우하향하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눕고 그 다음에 가장 121선이 멀어졌던 단가가 4월 19일 날 17만 6천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어때였습니까? 이때 아베노믹스, N달러 그리고 이때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뱅가드 펀드가 청산한다는 얘기만 6월 말까지 뭐 9조 팔아야 됩니다 하고 이런 얘기만 들었고 그 다음에 4, 5월 달에 아베노믹스 정책에 의해서 N이 100엔을 돌파하고 그러면서 도요타 자동차가 아주 그냥 급등하고 그러면서 반대로 현대차가 급락하는 그러한 시장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거를 한번 다음과 같은 다시 패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로 비교해 보냐면 현대차 주봉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그 아베노믹스가 시작하는 발단과 그 다음에 N달러와 원달러 도요타 자동차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여러분들 2012년도 4월 달에 27만원 하면서 떨어질 때 여러분들 그 아베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될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2012년도 9월 26일입니다. 9월달. 여러분들 이 9월달에
2012년도 9월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월달. 2012년도 9월달에 현대차는 얼마였냐면 22만 5천 원이었습니다. 22만 5천 원. 그리고 나서 일본 총리가 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급격한 양적 완화 정책을 열립니다. 여러분들 이때 N달러가 어떻게 됐나 한번 N과 원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N달러를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를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시죠. 2012년도 9월 달에 N달러가 어떤 위치였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N달러는 여기서 보면 파란 색깔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N달러가 2012년도 9월 달에 77엔입니다. 77엔. 우리 빨간색의 원달러하고 원화도 여러분들 이때는 원화도 강세, 엔화도 강세입니다. 근데 아베노믹스가 나오고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니까 우리 엔화가 얼마까지 가요? 103엔까지 급격하게 올라가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달러도 급격하게 급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특성은 여러분들 이제 일본 엔을 빼고 원달러만 한번 보시죠. 우리 원달러가 여러분들 1130원만 넘어가면 오히려 위기론이 돼도 됩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셀코리아다. 그래서 요번에 이 1130원과 이 움직였던 이 1150원까지 형성됐던 이 자리를 보시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저점 찍었던 때입니다. 보시죠. 1150원이 종합주가지 1170원, 원달러 1150원 돌파 시점이 종합주가 1770 바닥. 그 다음에 뱅가드 펀드 청산 완료. 요게 딱 맞춰서 대응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1, 2, 3로 급등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원화가 강세로 갑니다. 즉 외국인들이 유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원화가 강세로 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요 코스 사이클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뭘 보는데 여기에서 기아차하고 도요타 자동차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도요타 자동차와 기아차를 아까 똑같이 한 3년 사이클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게 앞으로 시장을 주는 직관입니다. 여러분 날짜로 2012년도 9월 달에 이 파란 색깔이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얼마냐면 2,700에서 3,000엔에서 찌글찌글거렸어요. 그러다가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면서 12월 달에 이제 급격하게 N 약세 전략을 세우면서 쭉 2,700엔에서 3,000원 N이 얼마까지 갑니까? 6,600엔까지 급등합니다. 이 파란 색깔의 꼭지대 빨간 색깔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저점이 나오죠. 롱숏 전략이 된 거예요. 일본 도요타사 현대차 매도. 4, 5월 달에 여러분들 아베노믹스 100 넘어가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3엔을 데드라인 잡고 103엔을 치고 나가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러면 현대차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103엔을 돌파하지 않고 100엔을 다시 깨고 내려가면 현대차 박앤세일이다. 못 가더라도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은 간다. 그래서 금융달 종목 나쁠 때 사십시오라고 해서 기아차 사십시오, 현대차 사십시오. 역발상 전략이 돼야 됩니다.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4, 5월달 녹화된 방송 보시면 여기에 대한 공부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 3,000원짜리의 도요타가 더블 이상 갔는데 N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110엔, 120엔 바로 갈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0엔을 깨고 90원 갈 때 오히려 그럼 반사 이익으로 현대차가 17만 5천원에 18만 5천원에 사면 못하더라도 20, 30% 수익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화도 강세로 터닝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뱅가드 펀드가 청산된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없어진다면 스위칭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미국 시장이나 특히 중국 시장
여러분 중국 시장에서 우리 그 현대차가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그런 모멘텀, 그리고 유럽의 위기가 진정되는 모멘텀, 이런 게 겹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23, 4만 원에서는 걸릴 줄 알았더니 거기서 10%더 땡겼습니다. 25만 원. 그래서 23만 원부터는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웠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를 팔고 그거를 자동차 부품으로 가시죠. 한의와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SL 이런 종목들로 수평 이동하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세워드렸을 겁니다. 이제는 현대차가 23만 원에서 10%도 오를 동안 한일유화는 여러분들 50% 이상의 급등 파동이 나왔어요. 이게 상대 속도를 이용한 그런 전략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죠. 5월달 꼭지 치고 4개월 동안 도요타 자동차가 못 갔어요. 박스에서. 이 못 갈 동안 현대차가 급갭을 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대차가 더 가기 위해서는 어떤 파동이 나와야죠? 어떤 파동이 나와야 됩니까? N이 100엔을 넘어서 다시 103엔, 110엔 이거 가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요번에 일본이 하계 올림픽을 그 2020년 하계 올림픽을 땄다면 이 모멘텀에서 지금 아베 정책이 날개를 달았거든요. 거기에서 제2차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엔화 속도를 가속도를 붙이면서 다시 급등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원화 강세가 다시 약세로 터닝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던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롱숏 전략으로 이제는 다시 도요타를 사고 현대차를 팔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3, 4분기 실적이 10월 말 정도, 한 대충 현대차 3, 4분기는 10월 25일 전후에서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10월 초에 발표하고 중순부터 말 코스에 이제 SK하이닉스나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차가 발표되는 게 특징이죠. 그 현대차가 상승률 50% 갈 동안 아까 거기에 반 정도 영업이익의 신장률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영업이익 신장률이 10%밖에 안 나왔어요. 1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는 그동안 올라간 거에 반 정도는 이격 조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또다시 22만 5천원, 23만 원까지 눌렀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 확인이 추석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보름달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가 보면 잘은 안 빠져도 이렇게 원형 천정형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매매하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 전략은 부품주의 롱숏 전략. 한일유화가 급등한 파동 때 성우하이텍이라든지 SA라든지 넥센타이어라든지 한국타이어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속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상대 속도 전략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한일유화하고 성우하이텍이라는 그림을 121선 이격 기준으로 한번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상대 속도 전략의 감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일유화입니다. 한일유화. 이거는 일봉으로 봐야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한일유화가 1차 파동은 작년도 11월 달에서 6,000원에서 7,000원짜리가 1단계 5월달까지 15,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게 1차 상승파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현대차가 빠질 때 5월달 꼭지지고 빠지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요게 15,000원에서 120원 눌리면 만원대까지 여기 보시면 11,000원 여기 보시면 11,500원 이렇게 보이시죠? 120원 눌림목까지 조종했다가 지금 18,000원까지 그러면 11,000원에서 18,000원이라면 몇 프로 올랐습니까? 대충 60, 70% 올랐거든요. 요 구간에서 현대차를 아까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7월 달에서 8월 달까지 현대차의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 7월 달에는 이미 요게 22만원, 23만원까지 갔습니다. 17만원에서 22만원까지 갔다가 22만 5천원에서 25만원까지 한 3, 4% 오르는 동안에 한일유화는 60, 70%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가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넥센 타이어, 타이어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SA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를 볼 때 이렇게 짝짓기 매매를 자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결 고리를 같이 네트워크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우 하이텍은 보세요. 성우 하이텍. 5월달 꼭지 치고 조정한 다음에, 7월달서부터 현재까지 거의 박스로 옆으로 횡보한 것만 보이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일 유화를 한번 볼까요? 한일 유화 주가랑 5월 7월달에서 현재까지 한일 유화는 11,000원짜리가 18,000원 가는 동안에 성우 하이텍은 어떻습니까? 그냥 13,000, 4,000원 옆으로 겼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120원 살짝 올려놓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차별화 전략이 나오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이런 차별화 전략을 응용하셔갖고 대응하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클러스터 할 때는 자동차 주가가 더 가느냐 여부는 N달러 갖고 확인하시고요. N달러가 약세로 가면 자동차는 3, 4분기 실적 확인하고 다시 본다. 요 감각으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도 차별화 전략이 나오면서 이제 마치 이런 시소식 매매, 마치 헤지펀드 롱숏 전략에서 넘어간 거, 여기 보시면 같은 섹터 내에서 클러스터에서 여러분들 이 빨간 색깔이 한일 유화입니다. 파란 색깔이 성우 하이텍이거나 아니면 IT 부품주, 핸드폰 부품주라고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간 게 조정할 때 그 갭을 시소식으로 메꾸는 그러한 종목 섹터가 어떤 거를 읽는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헤지펀드 롱숏 전략의 시소식 매매 패턴 같이 보름달을 팔고 금음달이나 초생달로 이동하는 이런 시소식.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9,500원에서 12,000원 갈 동안 8,000원대 있었던 인버스는 7,500원대까지 빠졌다. 그러면 이제는 12,000원, 우리가 레버리지는 12,000원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합주가 2,000 넘어가면 단기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욕심내지 않고 100% 챙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로 이동해서 다시 시소로 가는. 그래서 12,000원과 12,500원에서 500원 안에서 대롱대롱 원형 청정형 만들 동안 7,500원, 7,700원에서 인버스가 지지해 주는가. 이것도 시스템 사고로 헤지펀드 롱숏 전략같이 보름달과 금음달의 변화가 나오는가. 읽어내는 하나의 흐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삼성전자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장이 2,000을 넘어서 새로운 파동으로 갑니까? 라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간 색깔로 5만원, 그래서 21% 가격인 142만원과 146만원까지 가는 장은, 이 장은 2,000 돌파해서 2,050까지 가는 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40만원을 돌파 못하고 14% 영역인 138만원, 오늘 제가 장 마감 전후까지 삼성전자 138만 8천원까지 고점 복구 왔거든요. 그게 140만 돌파 못하고 다시 여기서 5만원을 빼는, 이 132, 3만원이라는 거는 쌍바닥 형성하고 나서의 중간 고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월 8일까지 120만 9천원까지 빠졌다가 133만원까지 되돌림 줬다가 8월 8일날 121만원까지, 그래서 8월 8일날 제가 그랬죠. 쌍바닥 찍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사고 선물 매수하고 이제부터는 상방향입니다. 레스고를 불러드렸던 그 맥점이 삼성전자 쌍바닥 찍었던 기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7%, 14%. 그러니까 7% 오를 동안은 비관론이 득세했어요. 1900 돌파 못해. 1880에서 꺾여. 그리고 1700까지 빠져. 그리고 오를 때마다 대형주는 팔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9월달 위기설, 뭐 중국의 그림자 금융,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면서 저자리 시장에 비관론이 득세했다면 130만원 돌파부터는 어떻습니까? 1900 돌파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더 강도를 높이면서 순식간에 8월 22일 1838 눌림목에서 이 100포인트 이상 오를 동안에 3조 이상 사주면서 138만원까지 땡기면서 시장을 이제는 오늘 장 보면 악재는 싹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호재만 나옵니다. 중국 발틱 운임지수 급등,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성장 정책으로 가,
뭐 여러 가지 그것도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와 이런 패턴 그리고 양적 완화도 미니 테퍼링 이런 얘기가 요새는 이제 화두로 들립니다. 미니 테퍼링. 제가 전번에 라이트 개념이라고 표현했던 거와 비슷합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하더라도 100억에서 150억 불만 축소할 것 같다. 그거는 이미 시장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고용지표 나온 거에서 불확실성 제거됐다. 이제 하나 남은 게 시리아 문제인데 시리아도 전쟁 개념보다는 뭔가 우호적인 환경으로 뭔가 바뀌는 러시아가 개입 들어가면서 제가 이 화두를 아침 방송 여러분들 서울경제TV에서 10시에 할 때 북극곰이 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세계 시장에 주시장에 등장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높일 거고 왜 그러느냐 2014년 2월 7일이 소치 동계올림픽이고 자기네들의 국력과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원개발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갈등구조 분쟁을 이용할 거고 과거에는 G2라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미국과 중국만 왔는데 이제 러시아가 끼어들으면서 전체적인 환경이 뭔가 삼각체계로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또 북방 그림이 그려지면서 최근에 뭐 한러 가스관, 유라시아 철도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의 테마가 확산되는 걸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흐름에서 투자 전략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2000이 저항이냐 지지냐 삼성전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33만 원 잘 기억하세요. 삼성전자 133만 원을 데드라인을 형성하시고 이 삼성전자를 7, 14, 21% 잣대로 대응하시면서 이 추가적인 7% 랠리가 더 나와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10월 초 3, 4분기 실적 노출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자동차 간 다음에 쉴 때 자동차 부품주가 자동차 22만 5천 원에서 25만 10% 조금 넘을 때 한일유화가 거기에서 60, 70% 올라가듯이 자동차 부품주, 타이어들,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이런 것들이 그 시가 상위 종목들보다 3배에서 5배 더 상대 탄력성으로 더 급등하듯이 IT 부품주들 금음달에 있는 종목이 이제 OLED라든지 여러 가지 또 모멘텀, 뭐 또 스마트 TV가 잘 팔린다. 또 중국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모멘텀, 유럽 시장이 안정되면서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잘 팔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시장에 하나의 흐름이 나오면서 그 종목이 또 보름달 종목 언제쯤 될까요? 11월에서 12월 정도에 3, 4분기 실적이 노출되고 4, 4분기 실적으로 컨센서스가 시장의 중심이 이동될 때 형성되지 않을까. 마치 자동차 부품주들이 4, 5월달 패턴에서 5개월 지나니까 이런 형태가 보이고 자동차가 이렇게 급등했듯이 이러한 금음달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라. 그리고 각각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룰을 정해야 되냐면 시스템 사고의 룰을 정하면서 여러분들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구조. 여러분들 시스템 구조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 바닥 찍고 연초에 41,200원 바닥 찍으면 저는 항상 7, 14, 21에서 20일 파동을 넘어가면 이게 동그라미를 하나 걷죠.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더 큰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00%까지만 본다. 호텔 신라가 41,200원에 더블이 82,000원이죠. 그리고 38.2%가 56,900원이고 그 다음에 61.8%가 66,000원입니다. 여러분들 호텔 신라 사신 분들한테 5만 하라에서는 매매하지 마. 삼성전자는 7, 14, 21 요 잣대로 움직이지만 약간 중소형주나 옐로칩이나 약간 테마주들은 저는 38.2, 61.8, 100% 잣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저가 옐로칩이라든지 중소형주라든지 이러한 또 모멘텀 종목들은 38.2가 올 때 1차 비율 매도, 61.8% 오면 추격 매수 자제.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실제 파동도 한번 보실래요? 실제 파동도 한번 보시면 이게 호텔 신라가 41,200원에서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우하향에 5일선, 12선, 21선이 뭉쳐갖고 작년도 12월 달에서
연 1월 달까지 이렇게 박스 쌍바닥 패턴 보여주죠? 우하향의 쌍바닥. 이게 금음달입니다. 초생달은 언제 나오고 그랬죠? 121선을 위로 치고 나갈 때. 언제 나옵니까? 2, 3월 달에. 그때도 아직까지 5만원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치고 나가갖고 6만원 돌파할 때 6만 여기 5, 6천원대까지 갔을 때 한번 흔들죠. 장이. 그리고 나서 7만원까지 갔습니다. 이 주가 수준을 보면 4만 1천원에서 7만원까지 거의 70%나 급등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몇 개월 걸렸어요? 9개월 동안의 상승 파동을 형성한 종목입니다. 그럼 호텔신라는 제가 어떤 전략을 세우죠? 7만원대는 옆에도 가지마. 다시 121선 밑을 깨거나, 그러니까 전번에 눌림목 때 우리가 방송 때 55,000원, 56,000원의 매수, 이건 직전 고점이 지지가 되면서 1단계 상승하거나 눌림목 중에 다음 파동이 있어. 이런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종목은 추격 매수 자제하고 55,000원과 6만원 사이에 오면 그때나 매수하지 추격 매수는 안 하겠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잣대를 봤다면 여러분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가 저는 하반기 장을 결정하는 이 장이 200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2200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를 삼성전자하고 저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종목에다 물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중국의 우시 공장 불났을 때 급락할 때 27,000원에 제가 어떤 전략을 세워드렸습니까? 겁내지 말고 매수다. 악재 때 매수해라.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만원 반드시 돌파해서 3만 2, 3천원까지 간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해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 이것도 어떠한 비율 분석과 그 다음에 파동의 눌림목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도에서 3, 4분기, 4, 4분기에 전체적인 시장의 물주기가 IT 섹터로 선순환될 것 같다. 왜? 이번에 독일 박람회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한 축은 핸드폰이라면 한 축은 스마트 TV 같아요. 스마트 TV가 쌍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여러분들 WWW의 인터넷 세상 같이 뭔가 움직이듯이 앞으로 대형화된 TV에서 그게 대화할 수 있거나 거기에서 쌍방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화두가 이거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를 똑같은 잣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 보시면 저점이 2월 5일 날입니다. 1월 6일 날이 27,200원이고 2월 5일 날이 23,500원대에 형성됐던 종목입니다. 거기에서 실제 파동의 7, 14, 21, 그 다음에 38.2, 61.8%의 잣대를 미리 그려보고 실제 연초 2013년도 연초 대비해서 이 주가의 LG 디스플레이 흐름이 실제 어떻게 나왔나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흐리게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연초에 여러분들 보시면 36,000원대에서 27,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대반등 줬다가 A, B, C로 빠졌던 게 6월달 저점까지 종합주가지수 1770에서 저점의 쌍바닥. 즉 모든 IT는 삼성전자가 됐던 그 다음에 또 LG디스플레이가 됐던 6월달과 7월달에 바닥이 형성이 됐어. 그때가 얼마냐면 여러분 보시면 26,000원대 가격에서 바닥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121선에서 3만원의 저항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26,000원과 3만원의 중심값이 얼마입니까? 28,000원이죠. 거기만 지지해주고 1, 2, 3로 가면 못 가더라도 34,000~35,000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그러면 이게 또 뭐하고 확산되냐면 OLED 쪽, 플렉시블 쪽, 웨어러블 쪽 이렇게 확산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사고하면서 요번에 6월달 저점 대비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21% 올라오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마시고요. 38.2와 61.8%의 잣대로 연말 연초장을 만드는지 한번 그려보시고 실제 파동과 연관해서
OLED 쪽과 스마트 TV, 그 다음에 IT, 핸드폰 부품주 종합해서 주도주 섹터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IT의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를 분석해서 오늘 공부한 시스템 잣대를 연결해갖고 10월 달에서 12월 달 연말장을 읽어보는, 그래서 대세 파동이 2,000원을 저항을 하는지 지지하고 추가 랠리가 나오는지 읽어보는데 참고하시면서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4주차 굴착기 투자혁명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